대통령 측에서 저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 계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아마 취지일 텐데요.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이게 내란죄인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이게 내란죄인지 야당에서 헌재에 사실은 이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내란죄를 철회하는 대통령 탄핵 표결이었으면 나는 찬성 안 했을 거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하나가 그제 야당이 이제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가 있다라고 네. 사실 뭐 정동영 의원 등이 외환죄가 너무 농도 짙다. 외환죄 혐의가. 그래서 대북 확성기나 대북 전단도 다 외환 행위다라고 적시를 했다가 전문가들이 사실은 반발을 하니까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 내용에는 또 슬쩍 외환죄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란과 외환이 이렇게 중요하고 중대하면 왜 자꾸 야당이 빼는지 국민들 입장에서 좀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야당 스스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란은 형사법에 의해서 제가 예상해 보건데 적어도 한 2, 3년은 걸려야 최종 3심까지의 결과가 나올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는 계엄의 정당성, 그러니까 계엄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충분히 법리적인 근거들을 마련해서 헌법재판소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탄핵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뭐 인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뭐 내란과 외환죄와 관련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외환죄는 처음부터 북한이 왜곡이 될 수 없고 통모의 절차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특검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포함시켰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환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무리한 접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반박을 하는 여권 관계자에게 그럼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런 반박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자 생활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한 번도 야당에서 이 탄핵을 29번째 탄핵하면서 30번째를 운운하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가 잘못됐냐면 한 사람을 탄핵이 되면 이 사람이 직무 정지가 됩니다. 6개월이든 몇 개월 동안 그 기관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헌법기관, 이게 국헌문란 아닙니까? 헌법기관이 무력화되는 게 국헌문란입니다. 그렇다면 사정기관, 예를 들어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도 그랬죠. 그다음에 감사원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서 팔목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대통령이 볼 때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전 봐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어떤 거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국회나 아니면 선관위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해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불능케 했느냐. 이 부분은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아까 그 미국의 헌법 아버지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탄핵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미국은 탄핵 제도가 있는데요. 한 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되면 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탄핵을 시키면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탄핵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잘 보세요.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1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있을 때는 공포 분위기 몰아가지고 우선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란 혐의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걸 빼요. 왜 빼겠습니까?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해야지 누구한테 수혜가 됩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수혜가 되는 거예요. 특검법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죄 가지고 분위기 막 몰아가요. 그러다가 뺍니다. 왜 뺍니까? 가볍게 해가봐서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특검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공수처 수사에서 다 기소돼서 20일 재판이 되면 특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도 왜 하느냐? 결국은 검찰, 경찰, 공수처, 상설특검, 특검까지 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뭐든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아는 거죠. 결국은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헌법재판의 속도가 빨라진다, 특검이 이뤄진다, 이런 건 안 되고요. 절차대로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헌재의 몫이고 대법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예, 이 수사 절차에 대한 어떤 비판이 계엄을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또 반박 주셨습니다. 같은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용주 의원님, 네. 내란 혐의와 외환 혐의가 그렇게 위중하고 시급하다면 왜 이렇게 자꾸 뺍니까? 야당은. 사실은 처음부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외환 혐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적을 이롭게 한 건데, 물론 이제 헌법적으로 북한이 외국이냐 하는 부분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 논리는 차치하더라도, 그럼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적 행위, 국제적인 관계로 봐서 한 번도 북을 아예 쳐들어갔으면 쳐들어갔지 북을 이롭게 할 그런 그것은 아니다. 지금 외환죄의 핵심은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는 적과 내통했다든지 적을 이롭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환죄의 적용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라고 보고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왜 민주당이 그런 방식에 할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불만이기도 하고 의심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예. 마지막에 뺐다라는 거고, 지금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한덕수 또 최상목 대행이 해왔던 것은 여야 합의한 특급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하나 단독으로 법안 발의했다가 안 되면 다시 수정 발의하는 이런 방식 말고 처음부터 야당과 여당이 차분하게 이 기간 예. 동안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한 수준의 단일한 법안에 동의해 왔다면, 합의해 갔다면 오히려 그 민주당이 원하는 말하자면 이건 공수처의 논란도 없어졌을 것이고, 그런 또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가 되면 사실은 특검의 정당성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이렇게 마음만 급하게 낭비하고 여러 차례 발의하고 좌절되고 또 뭐 총리나 권한대행의 말하자면 부결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것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 지점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이 시점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야당을 향한 비판도 있는데 정광진 대변인님, 예. 결국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뺄 내란죄와 외환죄를 쥐어들고 흔든 건 아니냐, 정쟁용으로, 이런 비판도 지금 야당을 향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이나 뭐 국정조사나 앞서 있었던 계엄과 관련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국민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여론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 공세를 야당이 하고자 함이지, 이것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 의문의 목소리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한 조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계엄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은 거의 드러났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사실 특검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진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결국에는 기소만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민주당이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이뤄질 정치 형국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형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자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이제 구속 수사로 진행이 될 텐데 그것과 별개로 특검을 추진한다라는 입장인데 물론 여당도 자체 특검안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여당이 자체 특검안을 낸 이유는 이 야당이 내놓은 이 특검법안이 굉장히 논란적인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여당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야당의 입장도 있습니다. 특검법에서 외환죄를 갑자기 뺀 것에 대해서 여당 내에 이탈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해명이 나왔는데 성춘 부의장님, 외환죄가 그렇게 정말로 야당이 생각할 때 확실하고 중차대하다면 단지 여당이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환죄라는 건. 그렇죠. 일단 저는 외환죄 부분은 처음에 지금 저희 당 지지층들도 약간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뭐 김영현 전 장관이나 이런 측에서 뭔가 북한을 좀 자극하고 도발해서 뭔가 북한에 무인기도 보내고 일부러 오물풍선에 대한 뭐 원점 타격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소요 상태를 일으켜서 뭔가 계엄으로 이끌려고 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걸 알아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외환죄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이걸 바로 처음에 외환죄로 이어버렸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제가 봤을 땐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따지는 걸로 전략을 선회했어야 되는데 너무 초반부터 이거 외환죄다라고 해버린 다음에 외환죄로 못 받고 갔다. 그렇죠. 처음에 검토를 하다 보니 외환죄에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원래 따져보고자 했던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저는 이쪽으로 몰아붙였던 것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너무 외환죄에 집중했던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외환죄를 그래서 빼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원했던 거 외환죄란 뭐 내란 선동 선전죄 이런 것들은 뺀 것은 왜냐하면 내란 선전 선동이 들어가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도 그 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럼 내란 선전 선동도 빼고 외환죄도 아무래도 빼고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협상을 좀 계속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 다 빼주고 마지막에 하나 인지수사 그거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건 또 지나치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려면 검찰 특검의 검사 추천도 민주당이 했으면 야당 추천권이 여전히 살아 있으면 민주당이 추천한 검사가 들어가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버렸잖아요. 제3자 추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사가 들어가서 특검 검사가 들어가서 혹시나 인지할 수 있는 인지된 별건의 사건이 인지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이 민주당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이유로 뭔가 그 특검을 마지막으로 반대한 국민의힘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외환죄를 그리고 내란 선전 선동 이런 거 뺀 것은 민주당의 약간의 차가 미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하지만 야당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해요. 내란 선전 선동과 외환죄가 검토해보니 아닌 것 같아서 뺐다라고 인정은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당의 입장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야당 주장대로라면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것과 별개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되고 또 그것과 또 별개로 특검이 또 수사를 해야 된다. 외환죄는 뺐습니다만 외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수사가 되게 많은데 혹시 야당이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공수처를 좀 못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니냐라는 여당의 비판도 있거든요. 공수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실제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일정 정도 여당을 와해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특검 주장은 정치적 목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치적 목적의 주장도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공수처를 통해서 관련된 범죄 혐의가 지금 다 수사가 된다는 방침인데.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검에서 실질적으로 더 규명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특검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기소를 하면 훨씬 이것은 검찰 위주의 더 상세한 재판과 수사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미 200페이지 쪽 정도 된다라면 충분히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 기록이 다 있고 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특검해야 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대비
결과물들은 크게 네. 예측하기 그러니까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보이지고 결과적으로 저는 특검까지 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실제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게 동의할 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고 민주당이 마음만 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정 계속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 정도의 부분이라면 사실 이제부터는 조금 여야가 어떤 그런 데 대한 공세를 줄이면서 헌재 중심으로 또 수사가 좀 늦더라도 아마 헌법재판소법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차분히 헌재의 결정들 그리고 네. 기존에 뭐 구속 적부심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구속 상태에서 최대한 헌재에서 자기 방어권을 가지고 이 여건 속에서 대통령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혼란된 국정을 그나마도 차분하게 운영하는 여야 정치권이 해야 될 도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을 향한 비판의 여론도 큰데요. 공수처와 헌재 수사와 심리에 대한 대응도 여당이 잘 못하면서 무슨 자체 특검을 또 발의하느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어떤 특검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이 굉장히 오락가락이에요, 정광재 의원님.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특검의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특검에 뭐 독소 조항이 많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특검을 또 추진한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저희가 말하는 자체 특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 지금 국회 내에서의 역학 구조를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이렇게 본인들만의 의견을 담은 특검을 밀어붙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최악의 특검을 막기 위한 차악의 특검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 공세를 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는 다시 재표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표결 과정에서 200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생기면 특검이 민주당이 발의한 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만의 자체 특검을 내놓겠다. 그렇다면 정말로 민주당이 특검에 대한 진정성, 실체적 규명을 위한 특검의 의욕이 있다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특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본인들만의 특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독선이고 오만이라고 봅니다. 그거 역시 어쩌면 실체적 규명에 대한 진실보다는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 성격을 민주당이 스스로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여야의 속내가 모두 다 비싼 예산을 들여 만든 공수처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여야 모두 운운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점도 생각해 볼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여야가. 김기대 대변인님, 속내는 야당도 공수처가 못 믿었고 여당도 공수처를 못 믿으니 특검하자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국회에 불러다가 탄핵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약간 압박을 넣습니다. 근데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출근할 때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수사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여튼 뭐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땐 체포했다는 그런 마음에서 만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건 굉장히 무거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전 공수처장이 출근하면서 미소를 지었다는 그 자체가 공수처가 그래요. 어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되는 게 공수처의 어떤 조직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분히 공수처는 이거에 대해서 속된 말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공수처장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공수처를 누구보다도 믿고 싶을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저는 민주당식의 어떤 국정을 어떻게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한 축일 수 있는데 이제까지 탄핵 아니면요 특검이고요. 특검 아니면 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법을 내요. 그 법이 뭐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위인 설법만 냈습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과연 야당이 진상 규명,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계엄과 탄핵 정국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특검을 규정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